자, 화법과 작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의 발표래요. 지금 민속놀이는 연날리기인데, 연날리기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리고 연날리기 노래 방법에는 높이 띄우기, 재주 부르기, 끊어먹기 같은 게 있대요. 어떤 거에 관심이 가장 생기나요? 끊어먹기라고 얘기하는군요. 자,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자, 발표 준비 과정을 밝혔다. 준비할 때 어떻게 됐다? 없죠. 그죠? 다음에 발표 중간중간에 내용을 요약한다. 발표 중간에 내용을 하면 요런 데를 봐야 되는데 요약한 것도 없다고 봐야겠고, 전문가의 말, 전문가 누구? 삼국사기 같은 저런 옛날 책은 있는데 전문가 없죠. 자, 발표의 이해 여부를 점검한다. 그러면 사람들 뭐 지금 이런 거를 봐야죠. 지금 관심이 생기냐라고 물었는데 반응을 들었으면 이거는 이해 수준을 점검하는 게 아니죠. 화면에 사진을 가리켰고, 네, 아니고요.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해서 기대되지 않나요? 이런 거 있고, 관심이 생각해요? 네, 대부분 끊어먹기라고 대답하네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없고, 자, 5번이 제일 낫겠습니다. 자, 36번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 연날리기를 발표의 화제로 선정하는데 청중과의 관련성을 고려한대요. 다음 주 한마당에서 우리가 함께 할 거죠. 그러니까 관련이 있고요. 배경 지식을 고려해서 낯설게 느낄 만한 용어의 의미를 풀이한다. 용어의 의미 풀이한다. 용어의 의미를 풀이한다. 높이 띄우기는 이런 거고, 재주 부리기는 이런 거고, 끊어먹기는 이런 거네요. 되겠고, 자, 발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날기기의 옛 모습으로 생각될 수 있는 시각자료. 시각자료는 화면의 사진. 고구려 벽화고 부분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겠고요. 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놀이 방법이 설명된 자료의 출처. 놀이 방법은 이런 건데 얘네의 자료 출처가 없죠. 이 자료의 출처가 없네요. 얘가 제일 맞겠고. 자, 37번. 보기는 발표를 들은 후 학생들이 보인 반응인데 학생 1은 일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론 선지 오랜만이네요. 민간에서 성행한 연날리기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됐나 봐. 김유신 외에 또 누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됐을까?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가 점차 민간에서 놀이로 사용했죠. 그죠? 잘못 이해했네요? 오케이. 그렇고, 이거 신박한 선지네요. 학생 2는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자신이 얻게 될 유용성, 어디다 쓸모가 있다. 민소놀이 때 연날리기를 할 건데, 오늘 들은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죠? 자, 3번. 학생 3은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설날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린 방패연이 생각났죠. 그리고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언급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궁금증. 지금 요거는 있고, 학생 3은 우리 선조들은 연날리기를 1년 중에 언제 주로 했을까? 이게 안 나왔나? 우리 선조들 군사적 목적으로 했고 민간에서 놀이, 정초에 연날리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언제 했을까? 정초에 했죠. 그러니까 언급되지 않은 정보가 아니고 사실 1번도 틀리겠죠. 학생 1도 김유신 외에 누가 썼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될 테니까 준비. 그렇죠. 준비를 보자. 김유신이 쓴 기록이 그러면 얘는 맞네요. 학생 1은 맞고 학생 3이 틀리겠군요.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8에서 42 우산 무료로 빌려주는 거. 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제안서를 쓴대요. 무슨 제안서? 그런 지도를 만들어 달라. 따뜻한 손길을 나누는 데가 있는데 정보를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다? 그래서 그 지도를 제작해 달라?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제안 배경, 제안 필요성, 제안 정책, 예상 난점 및 기대 효과 이런 걸 다뤘네요. 자, 38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 발언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한다. 기억. 왜 불려로 빌려주는 거야? 이거는 정보 요청 맞고. 발언 내용과 유사한 자신의 경험. 니은. 나도 무료로 물을 마신 적 있어. 그러죠? 이것도 되겠고. 자, 디귿. 발언 내용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덧붙였다. 디귿. 나도 거기 알아. 사장님께서 주민들이 목마를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물을 주신다고 해. 그렇죠?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 덧붙였죠. 자, 리얼. 상대의 발언을 재진술한 뒤 상대가 자기에게 바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리얼.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든지 혜택을 볼 수 있을 텐데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어. 재진술을 했죠. 유용할 거란 말이지. 자기가 이해를 똑바로 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리겠죠.
다음에 39번 가의 내용이 나에 제시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주변의 사례 제시했고 상황을 진단했고 개선 방안 도출했고 예상되는 어려움하고 예상되는 효과를 얘기를 하는데 우산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데가 있다. 제안 배경을 작성할 때 주변 사례로 제시되었다. 우산을 대여해주는 집이 있다. 그죠? 그리고 정보가 잘 공유되지 않아서 나눔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는 제한 필요성을 작성할 때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제시되었다. 제한 필요성. 그러니까 나눔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정보를 몰랐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되겠죠. 다른 지역의 사례를 포함하자는 가에 대한 내용은 제한 정책을 작성할 때 지도의 정보, 이거 말이 벌써 이상하잖아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포함해야 되는데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자잖아. 제한 정책 가봅시다. 지금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 거를 지금 사례를 밝힌다 그랬잖아요. 학교 앞 물지도 사례로 확인 가능하다. 이게 있는데 지금 정보 제공 방식을 바꿔야 된다. 나눔 지도가 이런 거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정보 제공 지도의 정보가 제공 방식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물지도 같이 우리도 지도를 만들자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맞겠네요. 자, 그다음에 40번. 가의 AB와 관련해서 가하다가 나에 활용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수집한 자료의 일부, 지역 대상 설문조사를 했는데 AB가 뭔지 봅시다. 정보를 제공했을 때 나눔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냐? 이게 B고 A는 지도 제작이 왜 필요한지네요. 그러면 지도 제작이 왜 필요한지와 관련해서 나에서 나눔을 제공했더니 의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설문조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설문조사. 물 제공 의향. 나눔 지도를 배포하면 나눔이 확대될 거잖아요. 그리고 물 제공 의향을 밝힌 상점 5곳을 표시한 물 지도를 제작해서 주니까 한 달 후에 다시 조사한 결과 학생의 반이 물 지도를 이용했고 참여하는 상점이 2배 증가했대요. 그러면 나눔 제공 참여 의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봐야겠는데요. 지금 나눔 제공 경험이 그러면 이거 안 되겠는데? 지금 여기 경험이 되려면 그거는 상점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상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 50%가 얘기했고, 야, 이거 헷갈리게 해놨네. 보자. 나눔 제공 경험이 나눔 참여 의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얘가? 나눔 지도의 효과는 그런 거였는데 지도를 배포하면 나눔이 확대될 거다. 설문조사. 그리고 지금 설문조사는 여기군요. 내가 엉뚱한 데를 봤네. 나눔 제공 사점은 여기였고 현재 참여하지 않지만 향후 참여 의향을 밝힌 적도 있었죠. 그리고 설문조사에서는 40명. 그렇고 그러네요. 이거는 안 되겠네요. 어디 갔냐? 나눔 제공 참여 의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자, B와 관련해서 아까 뭐였지? 정보를 제공했을 때 나눔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나 이것과 관련해서 나에서 나눔 지도 제작을 위해 자발적 나눔 제공이 필요하다. 자발적 나눔 제공이 필요하다. 자발적 나눔 제공이 필요하다. 자발적이라는 말이 없죠. 네, 자발적이라는 말이 없네요. 그렇고 자, A와 관련해서 왜 해야 되냐 였잖아요. 나눔 받은 경험이 나눔 제공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나눔 받은 경험이 제공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제공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거랑 나눔 경험이랑은 상관없죠.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나눔 받았어. 그랬더니 나눔 제공 정보에 더 잘 접근할 수 있어. 이거 자체가 안 이어지죠. 자, 4번 A. 왜 해야 되냐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나눔 제공 참여가 나눔 지도 이용률을 높인다. 나눔 이거는 상점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지도를 많이 이용한다. 지금 그런 얘기라고 볼 수는 없죠. 지금 오히려 정보 제공이 나눔을 활성화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리고 B, 아까 정보를 제공했을 때 나눔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냐. 나눔 지도를 배포를 했더니 나눔의 확대. 그쵸?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지, 글 자체가. 그렇게 되겠고요. 자, 41번. 학생 2가 나를 읽고 작성한 동료 평가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 1이 반응했다. 근데 학생 1의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것. 나눔 지도의 실효성을 예측하고 확인했다. 그렇다. 초고에 있다. 나눔 지도의 실효성. 효과는 이렇게 효과가 있을 거다. 초고에서 확인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눔 지도 제작 계획을 단계별로 작성했다. 요거 같은데. 제작 계획이 지금 여기 없죠. 근데 작성한 점이 좋다는데 나도 동의한대죠. 이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제작이 결정됐대요. 그래서 홍보 문구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제공할 주체를 써야 되고요. 대조의 표현을 활용한대요. 자, 그러면 대조부터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대조. 잠깐이지만 1번은 됐고요. 2번에 없고요. 3번에 없고요. 4번에 대조. 우리가 하나를 나누면 우리 마을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 가게가 하나를 나누면 우리 마을이 하나 됩니다. 이거 그럴듯하게 해놨네요. 하나를 나누면 우리 마을이 하나가 됩니다. 먼 이웃이 가까운 친구. 요거 있죠, 요거. 먼 이웃이랑 가까운 친구로 하나 되는 나눔지도 함께 할래요. 여기도 있다고 봐야 되겠고. 이거부터 생각하길 잘했네. 자, 그 다음에 나눔이라는 즐거움에 푹 빠질 준비가 되셨나요? 작은 나눔과 큰 나눔의 경계가 없는 즐거움. 경계가 없게 됐잖아요. 얘네가 대조라고 볼 수 있긴 한데 경계가 없다고 얘기를 한다. 맞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1번하고 4번하고 5번을 고민할 수 있는데, 자, 제공할 주체를 드러내래요. 자, 1번에 제공 주체 없죠. 4번에 우리 가게 제공 주체 있죠. 5번에 제공 주체가 없죠. 자, 그래서 4번이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에서 45. 우리에게 익숙한 사고방식의 원고와 관련해서 범주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랬는데 수정 요청이 있어요. 필자 입장이 선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고 마지막 문단이 무슨 입장이 강조되도록 수정 부탁드린대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썼고요. 최종 글은 이렇게 됐대요. 좋습니다. 자, 다를 글 작성하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에 글에 없는 거. 자, 범주화를 설명할 수 있는 예. 다만 보면 되죠. 범주화, 예. 나왔죠. 자, 범주화의 개념, 정의의 방식. 범주화는 이런 거죠. 정의의 방식이죠. 자, 3번. 범주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범주화에 기반한 사고. 사회적 인식 변화가 없네요. 자, 44번.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다의 A로 고쳐 썼습니다. 나의 초고 마지막 문단. 자, 요거 갖고 갑시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좀 보기 쉽게 표시를 좀 해봅시다. 우리는 대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범주화의 한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가 유의해야 한다. 지금 한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를 갇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됐죠. 다음에 범주화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일부 제한하지만 그 특성상을 집어넣고요. 한정하는으로 바뀌었죠. 뒤에 부분을 잘랐네요. 그러므로 복잡한 대상을 여기 이제 복잡한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돕는다는 얘기가 나왔고 범주화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범주화의 한계와 가치를 모두 고려한다. 이런 부분이 겹치고 다르네요. 지금 이렇게 많이 쪼개진다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낼 때 많이 고민했다는 얘기네.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뭘 고치라 그랬냐 이거죠? 가장 적절한 것은 가치와 한계를 함께 언급해라. 지금 가치와 한계를 함께 언급해라. 범주화는 특성상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한정하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온전히 이해하려면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가치는 뭔데요? 정형화된 틀에 갇히지 않아도 돼요. 이해를 한정해요.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함께 언급해서 위에서 주장의 일관성이 약화된다. 지금 위에서 한계와 가치를 모두 고려해서 대상을 바라볼 수 있다. 이해를 일부 제한하지만 복잡한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제 한계랑 여기 가치를 다 언급했다 이거잖아요. 범주화를 비판적으로 요거겠는데? 자, 범주화의 기능과 유용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언급했죠, 이거는. 그 다음에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언급했죠. 단점 언급했고 범주화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이다. 예? 언급했어요. 그래서 주장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범주화가 대상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다. 그런 게 아니라 범주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5번도 안 되고 1번이 맞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45번 학습 활동인데 A와 B를 완성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래서 얘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선정한 글은 저 원고인데 선정한 글의 3문단 요거잖아요. 하나 둘 셋. 자, 요거 이제 지웁시다. 셋. 요 얘기하는 거네요. 범주화에 기반한 사고는 대상의 이해를 제한할 수 있어요. 왜?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고정하니까 범주화는 다채로운 속성을 무시하고 일정한 틀에 맞춰 이해하게 해요. 성격은 다층적인데 성격 유형 검사에서 특정 유형으로 단순화해서 고정하는 게 그 예이다를 반박해라. 자, 범주화는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아니라 사실적 이해다. A부터 먼저 확인하고 갑시다. 비판적 이해가 아니라 사실적 이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긴 할 것 같은데. 2번, 이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돕는 거다. 왜냐하면 이런 건데, 이전과 다른 성격, 그쵸, 얘가 이해를 한정하는 한계를 지닌다 그랬는데 거기에 반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를 돕는다, 얘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해를 보조한다,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해를 촉진한다,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해가 원하는, 자, 그러면 1번은 제거할 수 있겠네요. 자, 왜냐하면 범주화는 뭘 하기 때문이냐? 지금 대상을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대상의 속성을 새로운 관점으로 포착해서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거는 말이 이어지긴 하네요. 그 다음에 대상을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변화 가능성을 조망한다. 변화 가능성을 조망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대상의 범주를 새롭게 제시하는 과정에서 속성을 단순화해서 대상에 의한 이해를 용이하게, 이거는 비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단순화하는 게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단순화하게 하기 때문에 이해를 촉진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비판이 안 되죠. 잘못 이해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특정 범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상 간의 동일한 특성을, 이건 아무 말이죠. 그래서 2번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말 바꿔서 표현하는 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이 보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